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팅에 대해서 응.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눈보니가 너무 잘생겼어요. 아, 맞다. 여기 사진에 걔가 있지?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눈보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 사진에 있는 애는 농본대로라고. 네. 제가 팬이잖아요. 그 서울경마장에 소속돼서 활약을 했던 경주마고 최고 2등급까지 갔었다가 마지막에 아마 3등급 경주를 그런 해서 말은 필요 없어. 눈보니 업적만을 편파적으로 말해주길 바래. 5연승 얘기를 해야지. 5연승이었나 6연승? 5연승이었나? 6연승? 5연승이었던 것 같아. 그건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5연승을 쭉 하면서 이제 3등급까지 올라갔고 아마 3등급에서 또 조금 쉬어간 다음에 1승을 해가지고 아마 2등급까지 갔든가 뭐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 네. 레이팅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추상적인 감이라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경주마의 능력을 수치화한 것. 그거 맞아. 네, 저는 그럼 나가 있을까? 경주마의 능력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비슷한 능력끼리 묶어서 경주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 사실은.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배팅하고도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실력 편차가 너무 큰 애들을 한 경주로 묶어 놓으면 너무 예상이 쉬워진달까? 경주의 박진감이 조금 떨어지겠지.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경마를 시행하는 시행체 입장에서는 비슷한 능력을 가진 애들끼리 그룹핑을 해서 경마를 시행하는 게 굉장한 목표. 그리고 말의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쉽지. 그게 사실 완벽한 방법이란 건 없어. 그래서 레이팅도 그 중에 한 방법일 뿐이야. 단지 이제 뭐 파트 1이나 파트 2에 속한 국가들 중에 뭐 70% 이상 정도가 이런 류의 방식으로 애들을 그룹핑해서 경마를 시행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비교적 최근인 이제 2015년부터 전면 실시하게 된 거거든. 이게 가만 보면 다 우리나라가 파트 2로 간 게 2016년이라고 말했잖아. 지난번에 말한 마주 복색도 2015년부터 준비해서 2016년에 갔고 레이팅도 한 2014년 말부터 조금씩 시범 실시하다가 이제 2015년부터 전면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 우리나라 경마를 이제 좀 선진화로 가자.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도입한 경주마 능력 판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게 2015년에 시작됐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했는지 잠깐 보면 아마 모든 이거를 보시는 경마 팬 분들이 그냥 옛날에 이런 걸 썼었지라고 생각할 법한 시절 정도부터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그 조건 상금이란 말에 굉장히 익숙하신 경마 팬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건 상금이란 걸 해서 조건 상금이 얼마면 뭐 5군으로 올라가고 4군으로 올라가고 3군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에 따라서 그동안 쌓아온 상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나눴어. 근데 그게 그냥 상금이 아니라 조건 상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금은 지금 5등까지 갔잖아. 5등까지 그거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1, 2, 3등 을 해서 얻은 상금을 그리고 그거를 액수 그대로 다 집어넣는 게 아니었어. 예를 들어서 뭐 대상경주 같은 건 그 상금이 세고 그러잖아. 특별경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수득 1, 2, 3등을 해서 받은 수득 상금에 반영 환산율이라는 뭐 퍼센티지가 경주별로 따로 정해져 있었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반영률이 10%다 하면 곱하기 0.1을 해서 1,000만 원을 이제 조건 상금으로 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 상금을 산출해서 조건 상금 랭크대로 이제 군을 나누는 게 원래 있었던 시스템이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평이 되게 많았다고 해. 아니, 쟤 분명히 오늘 상금 1억 원 받았다고 봤는데 왜 조건 상금엔 1,000만 원이 올라간 거야? 하고 뭐 그때마다 이렇게 방금 말한 그 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수득 상금이 아니라 이른바 조건 상금이란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다 보니 뭐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바꾼 게 이제 승군 점수제란 게 레이팅 도입하기 직전에 있었어. 그거는 이제 그 조건 상금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건 상금의 그 상금 액수로 결국 나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 숫자 단위가 좀 길다고 그거를 좀 압축적으로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하면 뭐 그거를 뭐 3,000점 아니면 300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한 거야. 근데 구조 자체는 똑같아. 1등, 2등, 3등을 했을 때 경주별로 뭐 어떤 경주는 몇 점, 일반 경주는 몇 점, 대상 경주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 레이팅 하기 전에 했던 조건 상금제건 뭐 승군 점수제건 이거의 핵심이 뭔 거 같아? 어떡해. 어. 난 약간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켰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그냥 말을 해줄게. 입상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 등수랑 관련된 어. 거. 그러니까 그거잖아. 네네네. 그치. 그 거의 맞았고, 그러니까 네. 등수랑 관련이 돼 있고 어. 등수랑만 관련이 있잖아. 네네네. 나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얻어낸 1등이건 뭐 어떤 전개를 펼쳐서 나온 2등이건 상관없이 경주의 격에 따라서 1등, 2등, 3등별로 사전에 기계적으로 정해진 상금 액수나 점수가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측을 하기도 쉬운 거야. 뭔가 이제 어떤 예측을 하기가 쉬우냐면,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이 몇 등을 하면 몇 군에 올라간다. 네. 왜냐면 사전에 이제 어떤 경주별로 점수가 몇 점이거나 상금이 몇 원이거나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고, 너무 단순해 지금. 1등, 2등, 3등 하면 무조건 그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제도랑 특별히 연결된 거는 아닌데,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제도를 실행하던 때는 그 강군이란 게 없었어. 승군만 있고. 뭐 사실 뭐 몇 점 이상, 뭐 몇 원 이상 그런 거니까 사실 강급이란 개념하고 친하지는 않기도 하고 뭐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군이란 게 너무 기계적이니까, 이른바 우리도 경마장 가면 가끔씩 듣는 소린데 이 말이 간다 안 간다 그런 말 있잖아. 너 내가 왜 웃는지 알지? 참고로 말해, 나는 내 말이 항상 가기를 바래. 난 그런 이제 처음에 말을 난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 아무튼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봐주시는 예상가 분들은 이제 이분들의 말이란 건 안 가는 게 없다라는 걸 이제 조금 이해하신 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근데 뭐 기본적인 생각이 이래도 워낙 그 간다 안 간다라는 의미가 워낙 좀 예민한 거라, 경마장 안에서는 내가 뭐 가끔씩 이제 유튜브 시청하는 분들이 그냥 뭐 인사차 물어보거나 해도 그런 건 내가 최대한 뭔가 말을 자제하려고 하지.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말이 잘 가기를 바라고 승부 의지로 항상 넘쳐나지.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 그렇게 승군이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전에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뭐 주관이 이렇게 개입될 게 없고, 이 말은 몇 등을 하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게 누구나한테서 다 예측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른바 뭐 저 말은 안 갈 것이다. 왜냐면 여기서 하면 노력하면 뭐 3등 안에라도 들면 무조건 윗등수로 군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얘는 거기서는 좀 안 통할 애다. 뭐 실제로 뭐 마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경마 팬이나 예상가 분들도 그냥 추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다들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경주 결과가 나오고 나면 뭐 모든 경주 결과가 경마팬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내가 배팅한 말이 어떻게 막권이 허공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시스템이 저러니까 자꾸
아이 이래서 뺀 거 아니냐 이른바 또 그런 아, 용어들이 그러니까 있지. 뭐 승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자들이 승부 회피를 하기가 좋다 내지는 이런 의심을 받을 뭐 외양이 갖춰진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 제기가 옛날에 됐었었어.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더 선진적인 선진적인. 네. 경주마 능력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된 게 네. 지금의 레이팅 시스템이야. 일단 레이팅의 얼개란 걸 먼저 말해줄게. 이론적으로 모든 우리나라 경마장, 더러브렉 경마, 서울 경마장하고 부산 경마장 두 개가 있잖아. 네. 거기 소속된 모든 경주마, 여기서 모든 경주마 6등급 빼고 국산 6등급 빼고는 네. 다 레이팅을 부여받아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0에서 140까지 가능해. 숫자가 높을수록 고능력마야. 네. 그리고 이제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5등급부터 말할게. 5등급이 레이팅 35 이하. 그러니까 35까지가 5등급이지. 15씩 더하면 돼. 이제 50 이하가 4등급까지야. 아, 50까지. 아, 그래. 오케이. 네. 그 말 하려던 거지. 그 내일 이제 우리 다프네 푸네랑- 경주인데 다프네랑 같이 뛰는 애 중에 레이팅 50이 있거든. 걔가 이제 딱 4등급. 이름이 뭐지? PNS 럭키인가? 걔는 정말 그럼 출중한 아이인가 보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5를 더하면 레이팅 65 이하까지가 이제 3등급. 그 다음에 이제 또 15를 더하면 레이팅 80 이하가 2등급. 81 이상은 전부 다 1등급. 아, 상관이 없이. 뭐 140. 140인데 네, 뭐 네. 이론적으로 그치. 140이라 140 꽉 채운 애는 없을 그래. 걸 몰라. 지금 다 살펴보면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이야. 그러면 이 레이팅이라는 거는 일단 레이팅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는 거는 알았잖아. 그럼 이제 이 레이팅 산출 방법이 예전에 조건상금제나 승군점수제의 그 산정 방식과 뭔가 좀 다르니까 이른바 선진적이고 예전에 있었던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네. 레이팅의 핵심적인 내용은 레이팅은 개념 자체가 핸디캐퍼 그 경주마 능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시행체마다 그 사람들의 주관을 활용해서 똑같은 1등, 2등, 3등이라도 그 질이 다르다라는 개념을 근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꼭 1등, 2등, 3등한테만 레이팅을 올려준다 그런 개념도 아니고 뭐 1등은 몇 점, 2등은 몇 점, 3등은 몇 점 이렇게 기계적으로 주는 시스템이 아니야. 원칙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자 경주를 열 몇 마리가 뛰잖아. 그러면 그 중에 그 말의 능력이 그냥 거기서 거기다 전 경주랑 변화가 없다 라고 볼만한 말이 한 마리 있을 수 있어. 그 말이 몇 등이건 간에. 그 말이 바로 레이팅 평가의 기준마야. 왜냐면 걔의 레이팅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레이팅 기준마가 하나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기준마와 대비해서 얼마나 몇 마신 더 빨리 더 먼저 결승선에 들어왔냐 기준으로 이제 레이팅을 올리고 그리고 뒤에 이건 따로 얘기하겠지만 걔보다 뒤쳐졌으면 내리고 이게 레이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야. 원칙적으로. 아, 너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하지만 나중에 할게. 질문해? 왜?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뛰었어. 근데 5번 마가 예를 들어 이름 몰라. 5번으로 뛴 애가 걔가 지난 경주랑 이번 경주랑 능력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말하자면 그 애가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3번 마가 5번 마보다 더 빨리 들어온 거야. 그러면 네 말에 의하면 3번 마가 레이팅이 높아진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 3번이 5번보단 빨리 들어왔지만 3번 역시 지난번 자기가 뛴 거와 동일한 능력으로 뛰었는데
뭐 하여튼 우연히 5번보다 빨리 들어왔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뭐 그러면 3번이 기준마가 돼야 되나? 나 그러니까 뭐 지금 약간 그런- 레이팅 그런 림보에 빠지지 그런 지금.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어. 핸디캐퍼들이 기준말을 기준말을 정하는 선정한다. 거야. 오케이. 네. 네. 그게 원칙이야. 나 되게 바보 같은 아니야, 생각이었던 것 굉장히 같긴 샤프한 하다. 질문이야.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네네네. 기준말을 정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부터 어느 정도 주관이 들어가는 거지. 소소한 아이를 뽑는 거?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주관이 확확 들어가는 거야. 예전에 그런 승군점수제나 조건상금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지. 자, 근데 원칙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레이팅 제도를 살펴보면 기준만은 1등급하고 2등급에서 5등급이 달라. 6등급은 기본적으로 아까 레이팅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빼고 일단 2등급부터 5등급 사이 경주를 말해보자면 아까 기준말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란 건 있었지만 2위마에서 5위마 사이의 말을 하나로 기준말로 정해. 그게 룰로 돼 있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위마를 기준마로 잡으면 4위, 3위, 2위, 1위가 레이팅이 증가하겠지. 네. 그리고 1등급 같은 경우는 5등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1등 말을 레이팅 기준마로 잡을 수도 있어. 아무도 그냥 안 올라가고 그러면? 자,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결국 이게 이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약간 순수한 원칙을 양보를 한 건데 자, 1등급 같은 경우는 1위마도 기준마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기준마는 레이팅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1등급 경주 같은 거는 이론적으로 아무도 레이팅이 안 올라가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경주 질이나 결과에 따라서는. 근데 2등급에서 5등급 사이는 올려야 돼. 등급이란 게 있으니까 적어도 1등을 하는 애는 올리겠다. 적어도 한 마리는 계속 적어도 한 마리는 레이팅을 올려야 되겠다. 적어도 우승한 애가 레이팅이 안 오르는 건 있을 수 없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원칙을 이른바 양보하는 거지. 거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야 돼 이유는 없지. 근데 이유는 그러니까 내 말은 경주 자원의 효율적인 그런 분배를 이유가 위해서. 이제 시스템의 운용인 거고 그치. 내 생각에. 그러니까 1등 한 애를 레이팅의 기준으로 삼지 못할 이유는 그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그렇지. 하네. 레이팅의 본질상 그렇지. 아까 말한 그 기준에 1위마가 부합하면 그냥 아무도 레이팅이 안 움직여도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근데 아까 조건상금하고 승군점수제에서는 3등, 2등, 1등이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고 상금이 올라가고 그랬다고 했잖아. 레이팅은 원칙적으로 그게 아니거든. 근데 실제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거를 보면 아까 레이팅 기준만은 참 그 복잡하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2등급에서 5등급 경주는 2등에서 5등 사이에 아무나 대체로 될 수 있다고 했지. 현실적으로 90%, 99% 이상 4위마를 정말? 레이팅 기준마로 잡아. 그 4위가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직전 경주 대비 경주력의 향상이나 뭐 그 반대를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90% 이상은 그렇게 돼, 내가 알기로. 뭐 자기네들 마사회에서 말한 설명 자료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 실제로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원칙적으로 열려는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레이팅 제도로 가도 3등, 2등, 1등이 레이팅이 오르는 거야. 네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의 예외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실제로도 한 3위마 정도가 레이팅 기준마가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4등말이 너무 부진하게 1, 2, 3등이 모여있는 데 비해서 아. 4등이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일종의 또 레이팅 왜곡이 될 수도 있거든. 애들이 너무 기본적으로 착차에 따라서 마신차에 따라서 레이팅을 부여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 3등이 너무 많이 점수가 올라가야 된다고? 3등, 2등, 1등이 너무 많이 점수가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3위마 정도는 기준마로 삼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생길게. 그러면 이제 올리는 그 레이팅 점수는 얼마 정도씩 오르냐라는 게 궁금했겠지. 근데 뭐 원칙적으로는 착차에 따라서 한다라고 했는데 마신차? 기준마와의 마신차? 근데 이것도 또 현실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변용이 있어. 일단 4위마를 기준마로 한다고 전제하고 설명을 할게. 그래야 이제 3등, 2등, 1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나오잖아. 3등은 대체로 1에서 3포인트 올린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4위마랑 마신차가 되게 적으면 1. 올리긴 올리는 거야. 코차나도. 그 다음에 뭐 좀 많이 났다 싶으면 한 3. 근데 대체로 보면 한 1에서 2 정도 많이 오르는 것 같아. 2위마는 2에서 5포인트. 우승한 애가 문제인데 우승한 애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준마와의 마신차 그리고 또 우승마 같은 경우는 2위마와의 마신차도 중요하게 생각해. 어쨌든 마신차에 따라서 레이팅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잖아. 실제로도 그래.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는 게 우승한 애는 항상 이제 경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최대한 위로 좀 올리는 스타일로 한다고 아까 기준마 선정 때부터 그런 배려가 있다고 그랬잖아. 2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또 나와. 2등급부터 5등급까지 우승마는 코차로 이겼건 뭐 어떻게 이겼건 간에 최소한 레이팅이 5점은 추가되게 돼 있어. 아무리 간발의 차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 다프네가 5등급 승분전에서 콩코드 퀸이랑 코차로 이겼잖아. 코차로 이겼는데 뭐 그 뒤에 말하고 마신차는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에 레이팅이 8이 올랐거든. 그때 31에서 바로 39가 됐어. 그래서 4등급으로 올라간 거잖아. 그리고 최소한 5를 올리고 그리고 여기 그런 것들이 있어. 뭐 승군전일 때 아니면 뭐 연승일 때 그런 거는 이제 핸디캐퍼들이 좀 주관적으로 아마 다프네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 편이었던 것 같아. 그때 2연승 째기도 했고 바로 올라간 승군전이기도 했잖아. 한 가지 또 제약이 있어. 엄청 대차로 이기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우승마가 몇십 마신 차이로 이긴다 치자. 그러면 막 한 번에 몇십 점도 올릴 거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아까 말했잖아. 2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서 최소한 5점은 올린다 우승하면. 근데 아무리 우승을 했더라도 15점을 넘게 올리지는 못하게 돼 있어. 뭐 여기도 하나의 이론적 예외가 있기는 한데 대상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치열하고 큰 경주니까 뭐 레이팅을 15점 이상 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전까지 별로 묻혀 있었던 새로운 말인데 신성처럼 대상 경주에서 빵 하고 터트려서 최강마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좀 확 올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봐. 그게 뭐 얼마나 실제로 빈도가 많은지는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대상 경주는 몇 등급 경주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지금 1등급이랑 2에서 5등급이 지금 좀 산정이 다르잖아, 방법이. 근데 대상 경주도 또 나름의 그들 사이에 급이 좀 다르잖아. 근데 그 부분은 나도 조금 봐야 되겠는데 대상 경주 같은 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 레이팅에 상관없이 다 나올 수 있는 대상 경주가 훨씬 많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레이팅 뭐 80 이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등급 말까지 나갈 수 있는 대상 경주 그런 게 있거든. 그런 1등급을 막아놓는 걸로? 그런 것들이 있어. 왜냐면 각 등급별로 좀 2등급 정도는 거기 애들이 할 수 있는 대상 경주 같은 거를 일부러 설정해 두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내가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등급이 제한이 있는 거는 아마 그 등급하고 비슷하게 굴러갈 것 같고 그러니까 오픈이면 상식적으로는 1등급에 준해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 그건 내가 널 당황케 했니? 당황하지. 아니 이래서 참 상호 질문이 중요. 당황했구나. 이제 어떻게 대략 굴러가는 시스템인지는 알았지. 그럼 이제 레이팅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처음 부여를 하냐? 우리 del핀이가 빵점핀인데. 자 이제 두 가지가 있어. 국산 신마가 있겠고 외국산 신마가 있잖아. 어느 쪽부터 설명을? 외국산 신마 필요 없어. 우리 애들은 없으니까. 난 del핀이가 듣고 싶을 뿐이야. 국산 신마는 일단 레이팅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처음에 레이팅을 부여받지는 않아. 그 출발 심사, 주행 심사를 해서 주행 심사까지 통과를 하면 이제 6등급이 된단 말이야. 국산 6등급이. 그때는 아직 레이팅이 없어. 레이팅은 5등급에 가야만 처음으로 부여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5등급에 올라가냐라는 이제 승급 규칙이 있는데 이건 철저히 순위야. 무슨 뭐 착차 마신차 그런 건 상관없고 6등급에서 1승 한 번만 하면 5등급으로 올라가. 그리고 2위를 2번 해도 올라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3위를 3번 해도 올라가. del핀이처럼. del핀이가 이른바 3착 승군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5등급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핸디캐퍼들이 레이팅 26에서 35 사이 범위로 35가 5등급의 상단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4등급으로 올리진 않는다는 거지 절대로. 26에서 35 사이에서 그 말이 올라올 때 보였던 능력을 판단해서 점수를 주게 돼 있어. 왜 26부터 시작하지? 0.0부터 140 사이라며. 그치. 근데 이제 6등급에서 5등급으로 막 올라왔고 그러면 5등급이 되게 많아지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경주 자원 배분상 이제 5등급에 영원히 잡아두게 그렇게 5등급의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느끼기에는 5등급 자체에 오래 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거기서 될성 부른 애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분류를 해서 이제 올릴 애는 올리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 될성 부르지 않으면 기회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저한테만 할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예민한 주제네 이 5등급이. 아무튼 26에서 35 사이를 줘. 그럼 진짜 빨리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피니가 아직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다프네는 처음에 올라갈 때 31을 받았고 우리 피니는 29점? 26점? 우리 피니 다프네가 31점이었고 델피니가 27점 받았어. 27점 받았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는데 마사회에서 발간한 레이팅 Q&A라는 자료에 보면 뭐 그 말이 없어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1위를 해서 승군한 말 대비 2위 2번 해서 승군했거나 3위 3번 해서 승군한 말은 레이팅 평가 시 이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라고도 사실 그런 거지. 당연히 그래야겠지. 그러니까 당장 보면 다프네는 어쨌든 1승을 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점수가 처음에도 비교적 높게 한 31쯤으로 나왔고 델피니는 3위 3번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27점. 그래도 26점 아닌 게 어디야. 약간 마지막 자존심 26점은 없어? 뒤에 계속 뒤에 이제 감점이란 거를 말할 때 얘기할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피니가 2번의 감점을 받아서 25점이 돼 있어. 뭐? 잠깐만 이거 잠깐 꺼봐. 뭐라고? 너 왜 그 얘기를 지금 해? 아니 내가 예전에도 했었는데 뭐? 나 지금 잠깐 어지러워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좀 이따 찍어야겠다. 이제 외산 신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외산은 4등급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4등급부터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레이팅이란 게 없을 수가 없겠지. 아, 4등급은 다 레이팅이 있잖아. 4등급을 뭐야 보면 35점, 36점부터 최소 36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지. 어... 근데 이거는 외산만은 뭐 그냥 일률적으로 정하게 우리나라는 규칙이 돼 있어. 주행심사를 통과하면 무조건 38점 받고 시작하게 돼 있어. 그냥 룰이 그래. 그 뒤부터는 이제 자기가 뛴 거에 따라서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시작은 38점. 이제 그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그래, 뭐. 레이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론상 말하면 기준마보다 뒤에 있으면 그래, 나 그거 궁금했어. 감점을 시키는 게 원래 원칙상으로 그래, 맞거든. 그렇지. 근데 그래서 감점을 시켜. 근데 우리나라에서 감점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금씩 그렇게 시키거든.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 게다가 이제 레이팅 제도가 들어오면서 강급제까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게 뭐 아래 등급에서 몰라도 이제 조금 애매한 3, 4등급, 2, 3등급 정도로 가면 생각보다 승군이 달갑지 않은 마주나 조교사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저 아래에 조금만 있으면 거기를 다 털어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승군을 했더니 여기서는 내가 완전히 착차에 따라서 감점을 되게 기계적으로 시켜주면 그런 약간 고의 승부 회피가 그래, 생길 수 뭐. 있겠지. 그건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감점은 레이팅 점수 차감은 굉장히 조금씩 천천히 시켜. 그러니까 마사에서 설명한 거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서 매우 부진한 게 헐. 매우 부진한 게 한 최소한 2번 정도는 보여야. 그래야 1점 깎어? 그래서 그럼 뭐 우리 피니가 매우 부진한 걸 4번이나 보여줬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뭐 2회 부진할 경우에 뭐 1점 정도를 깎고 우리 피니 그렇게 부진하진 않았어. 3회 부진을 하면 다시 뭐 1점을 꺾고 뭐 2점을 꺾고 뭐 약간 그런 식이야. 개막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피니는 27로 시작했는데 1점씩 차례대로 깎여가지고 지금 개막혀. 25점으로 돼 있어. 개막혀. 응. 우리 피니가 일부러 승부를 회피했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린 그런 걸 하지 않아. 위험 발언이야. 아니, 오죽하면.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농본이 같은 경우도 그래, 우리 2등급까지 잘 농본이 올라갔다가 2등급에서는 이제 센 친구들도 좀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점수가 아마 다시 어느 정도 내려왔을 거야. 약간 깔딱거리는 선에서 승급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겠지. 턱걸이로? 그래서 은퇴할 때 어. 마지막 최종 출전 경주는 3등급 경주 출전했던 근데 거야. 나는 우리 농본이 항상 이군마라고 말해. 그치. 그건 그 아이가 올라간 가장 높은 군을 말해줘야지. 아니 나도 실제로 우리나라 경매 명부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내가 그냥 체감상 느낀 거는 그랬던 그럼 거. 예를 들어 농본이가 계속 뛰었어. 근데 좀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려 5등급까지 내려왔어. 그럼 농본이랑 델핀이랑 똑같아? 이렇게 내리는 거는 하여간 되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내리지만 거기에 또 더 조심스럽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번 이겼거나 한 번 2위나 3위 안에 들었으면 조금 더 오래 지켜보는 것 같아. 한 번 못했다고 똑같이 그냥 평소에 뭐 5등, 4등 하던 애들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천천히 내린다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래서 레이팅이란 게 내려갈 수 있게 제도가 도입돼 있고 강등급이란 것도 새로 생겼지만 레이팅이 오면서 현실적으로 이 두 개는 되게 조심스럽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 시행체에서. 다프네 레이팅을 분석해볼까? 다프네 레이팅이 내가 언뜻 계속 말했던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이제 그때 문세영 기수 타고 우승을 그때 6점 만에 했던가 그랬잖아. 그랬나? 그때 착차도 꽤 컸어. 그치.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처음 부여받은 레이팅이 31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첫 경주 나가가지고 승군전에서 코차로 그때 콩코드 퀸을 이겼었잖아. 그래서 그때 레이팅이 8이 올라갔어.
그래서 39가 되면서 바로 한 번에 4등급, 지금 있는 4등급으로 올라온 거지. 그리고 이 직전 경주, 직전이라고 하기엔 7주 전이니까 조금 많이 됐는데 거기서 또 이제 잘 나가가지고 2등을 하면서 아까 말했잖아. 2등은 2에서 5점? 2에서 5점 오르는데 3점 올라서 지금 42로 이번 경주를 시작하게 돼. 42점. 그래서 아까 너가 경선함 처음 시작할 때, 오늘 거 처음 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다 주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도 사람들이 몇 착 승부 그런 말을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조건상금제나 승군점수제에선 그게 명확하게 시스템화돼 있어서 100% 예견이 가능한 거였는데 지금은 레이팅이 몇 점 오른다도 사실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되는 되게 좁은 경우의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지. 1위만은 최소한 5점은 오른다. 그치. 2위만은 최소한 2점은 오른다. 그치. 3위만은 최소한 1점은 오른다.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했던 다프네랑 같이 뛰는 PNS 럭키란 친구가 3착 승군에 걸려 있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야. 3위 하면 무조건 1점은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레이팅이 뭐 한 46인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다프네랑 같이 뛰는. 그러면 이제 1차 우승하면 승군이지. 그러니까 이런 범위 내에서는 뭐 그치. 우승하면 승군, 1착 승군, 2착 승군, 3착 승군이란 말이 되는 거지. 우승마 같은 경우 최소 5는 올린다고 했는데 다른 경주들을 보면 대체로 한 이리저리 해서 10점 내외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 정말? 5가 아니라? 대체로 원칙적으로 보면 그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1위마의 레이팅 산정을 구체적으로 아까 마신 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맞는데 일단 2위마가 그 경주에서 올라간 레이팅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2점이면 2점, 3점이면 3점.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2위마와 우승마의 마신 차를 봐. 대체로 한 1마신에 한 2점 정도, 2점보다 조금 더 주거나 아니면 2점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주관적이긴 해. 그런 식으로 대체로 정해지는데 우승하는 애들 보면 대체로 한 10 내외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어쨌든 이런 군 등급 체계에서는 잘하는 애들은 빨리빨리 올리는 게 일단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레이팅을 도입한다고 해도 뭔가 아주 그 순수한 형태의 그 이상적인 형태의 레이팅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현실에 이제 여러 가지 경주마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변용, 이렇게 변용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말하면 승군점수제나 조건상금제처럼 비슷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1등, 2등, 3등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제 한 가지를 더 말하면 거의 이야기는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의 국내 레이팅 얘기야. 근데 이제 그냥 재미로 말하면 국제 레이팅이란 것도 있어요. 국제 레이팅은 이제 뭐 산출하는 데가 외국 뭐 경마협회, 국제 경마협회인가 뭐 어디인가 있어. 그러니까 국내 레이팅은 철저히 우리나라 마사회 핸디캐퍼들이 매기는 거고 국제 레이팅은 이제 그런 국제 경마 협회나 그런 기구 같은 데에 또 핸디캐퍼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매기는 건데 이 국제 레이팅은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잘 쓸 일이 없고 어떨 때 쓰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두바이로 나갈 때 그 말들의 능력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내보내거나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 초청 경주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열잖아. 그때 이제 우리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말들 이제 선별할 때 그 기준으로 또 쓰고 그때는 또 우리나라 말이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같은 데 나가도 국제 레이팅을 활용을 해. 왜냐면 지금 파트 1 국가의 G3 격이라고 지난번 몇 번째인가 경선하면서 말했잖아. 그 파트 1 국가의 그레이드 3 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그 경주에 뛰는 말들의 레이팅 평균이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 그러니까 레이팅을 측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쓰는 레이팅은 우리가 알아서 로컬로 쓰는 레이팅일 수는 없겠지.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잘하면 뭐 120, 130 막 그런 애들인데 국제 레이팅 매겨보면 한 100몇, 110몇 그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국제 레이팅이라는 게 또 따로 있다. 이거 궁금했어. 핸디캐퍼가 레이팅을 정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정하는 거야? 아니면은 다수의 핸디캐퍼가 각자 점수를 정해서 평균을 낸다거나. 핸디캐퍼들이 여럿이 있고 그 안에서 뭐 논의를 하겠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을 하는지 다수결로 하는지 그것까지는 나도 그래, 잘 왜냐하면 모르겠어. 내가 너무 이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이 정한다고 하면 나는 약간 한 사람이 정하는 것보다는 몇몇 사람이 해서 뭔가 평균을 내고, 왜 모든 심사가 다 그렇잖아. 그거는 다른 분야에서 그런 점수를 매기는데도 예를 들어 최고 최저점을 뺀다든지 그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되게 기본일 수도 있어. 물론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강 마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일이지. 왜냐면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이게 결국 레이팅이란 게 우리나라에서는 핸디캡 방식 부담 중량으로 경주를 한다 하면 절대적이잖아. 지는 부담 중량하고 바로 연계된 시스템에 1점당 0.5kg 가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론적 시스템적으로 마주가 매번 이제 일요일 경주 끝나고 나면 그 경주에서 뛴 애들 레이팅이 다시 발표가 되거든. 그 토요일, 일요일, 뭐 부산까지 합치면 금요일도 있겠지. 그래서 몇 점이라고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필할 수 마주가 있어? 이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뭐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는 마주분은 내가 잘 못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이 경소남 지난번에 국가별 파트 얘기할 때 결국 이게 경주의 수준과 질을 측정하고 담보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라고 말했고 그게 맞아. 그런데 뭐 파트 1, 2 국가에 한 70% 정도가 쓴다고 했잖아. 한 30%는 안 쓸 텐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하필이면 미국. 우리나라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미국과 일본이거든. 이 두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경주질 담보를 할까라는 거를 잠깐 뭐 일일이 말하자면 굉장히 복잡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요약만 해서 말하자면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이름은 조금 바꾸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하던 조건상금제랑 유사한 시스템이야. 뭐 지금은 뭐 그 중앙경마 기준으로 근데 지방경마도 비슷해. 그 사전에 그 클래스별 등급별 그 환산해서 그 산출하는 상금 뭐 몇 엔까지는 뭐 어떤 클래스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지금 뭐 중앙경마 같은 경우는 뭐 1승 클래스, 2승 클래스라고 돼 있어서 뭐 실제 거의 다 이제 1승하고 2승 하면 그 클래스로 거의 올라가게 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세히 찾아보면 뭐 어떤 경주에서 얻은 상금을 뭐 몇 프로 환산해서 뭐 몇 N 이상이면 2승 클래스로 올라가고 1승 클래스로 올라가고 뭐 그런 시스템이거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단일 시행체도 없고 옛날의 역사 같은 걸 보면 개별 이제 경마장 만든 그런 데서 이제 거의 민간 자생적으로 경마를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걔는 정말 옛날부터 이 능력치가 비슷한 말들이 뛰게 하는 거에 굉장히 여러 번 애를 먹었던 것 같아. 역사책 같은 거에 보면. 그래서 보면 막 그런 패단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 막 그 되게 능력 있는 말이 고의적으로 좀 찌질한 말들 있는데 와서 상금을 다 이제 긁어가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나 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나온 미국 특유의 경주 제도가 있는데 너 이거 클레이밍. 맞아.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주별 경주마 질 관리를 하고 있어. 미국은 굉장히 무서운 제도인 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약간 푼돈 상금 좀 벌어보겠다고 그치. 엄청난 뿜뿜한 이런 좋은 경주마를 내보냈다가 예를 들어서 몇만 불에 딴 사람 뺏어가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걔네는 경주지를 일반 경주 단위에선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잘 들었어요. 네. 저녁 먹어요. 네, 다음에 네. 또 찾아뵐게요. 아, 네. 다음에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